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말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김윤나 지음이고요.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표지에는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SK, LG, 삼성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개인 코칭을 통해 얻은 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말의 기술이 아닌 말의 그릇을 키워 그 안에 사람을 담는 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좀 읽어보기 전에 이 책을 또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한 청년 버부가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이어서 질문을 하기를 본인이 원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거절을 좀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좀 너무 까칠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말투를 좀 더 예쁘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연습하는 순서나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의 기술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말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해주고 싶어서 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선정했다는 점을 먼저 알아주시고 이제 프롤로그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무조건 윽박지르는 상사나 솔직함을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친구, 유독 아픈 말만 골라 하는 가족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물론 당신도 지금껏 몇 번이나 말로써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냈을지 모른다.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마음과 다른 말을 툭 내뱉고 돌아서면서 너무 심했나 하고 후회했을지도.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말에 서툴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말 때문에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데 있다. 내가 그렇지 뭘.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애써 덮어둔다. 그러다가 빈번한 말실수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직장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랐을 때 혹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이끌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야 말 잘하는 방법을 찾는다. 좋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단기 속성 기술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후배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성에 차지 않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 일단 내뱉고 본다.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길에서 떼를 쓰며 버둥거리는 아이 앞에서는 버럭 성질대로 말하게 된다. 새롭게 익힌 듣기 좋은 말은 길들여진 나의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해보자 했던 모처럼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10여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해 오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기 때문이다.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뒤섞이고 숙성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익혀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말 습관을 기를 수 없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말 습관을 지니고 싶다면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그럴듯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말을 만들어내는 저 깊은 곳, 말의 근원지인 자신의 내면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유독 참지 못하는 말투가 있는가? 유독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있는가? 언어와 말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됐는지, 왜 특정한 말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습관적으로 팀원들을 비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보자. 칭찬 기술을 달달 외운다고 그의 말이 바뀔까?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특성, 말하자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라온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어쩌다 지금 같은 말하기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말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일명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한다.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갈망한다. 성공과 욕망을 쫓다가도 결국에는 쉴 수 있는 품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실수했을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즉 말그릇이 큰 사람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넘어선다. 말그릇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그릇을 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법과 맞닿아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말그릇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개인의 감정과 공식, 습관을 알아본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나의 무엇이 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된다. 3부와 4부에서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 기술을 소개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말이고, 억울하게도 그 말하는 기술이 매끄럽지 않으면 마음의 길도 막히기 십상이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대화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듣기와 질문하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것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기술을 연습해 본다. 마지막 5부에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찰해 보고 관계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말은 당신을 드러낸다. 필요한 말을 제때 하고 후회할 말을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닌다. 그러니 진정한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상이 말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프롤로그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말하는 방법, 기술, 스킬에 대한 책이 아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그릇을 키우는 것. 사람마다 말그릇이 전부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종재기처럼 작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말을 듣거나 비밀을 듣거나 자신의 감정이 있을 때 그 그릇이 금방 넘쳐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말이 셉니다. 말그릇이 크면 그런 다양한 말들을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담은 말들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실은 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우선순위가, 순서가, 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먼저 나의 말그릇은 얼마나고 내 말그릇이 이만한 이유는, 내가 말그릇이 작아지는 순간은 내가 왜 그런지, 즉 내 마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하면서도 동시에 말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 이건 역시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부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순서를 이렇게 짜가지고 읽으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라고 하는 꼭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묻는 것이 있다. 당신의 말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요?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투와 닮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후회되는 말을 자주 하나요? 당신의 말하기를 방해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말은 상대에게 무엇을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껏 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왔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드문드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기한 것은 말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숨겨두었던 가정사, 털어놓을 수 없었던 직장에서의 문제, 친구 혹은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과 고비 등등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을 움직이고 있던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치게 된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 중 한 명은 직원들의 무능력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사람들을 비난하며 몰아세웠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 듣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그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범한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여전히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숨어 있는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그 지점을 다루기로 했다.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 믿음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됐는지, 현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화법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친밀해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낸 것은 그가 정작 가까운 관계를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인색하고 차가웠던 부모님, 외로웠던 유년기, 경쟁자였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된 후에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회의를 이끌 때도 리더답지 못한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유난히 말이 많고 두서가 없는 편이었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하고 되묻거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고 간혹 말실수도 했다.
우리는 일단 그가 문제라고 진단한 것을 고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를 너무 고심하다 보니 말이 끊기는 순간에 불안해했고 그 공백을 채우려다 보니 핵심 없는 말을 하기가 일쑤였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니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소신 있게 말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자존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후에 천천히 연습해 나가기로 했다. 말이 퇴행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크거나 작은 마음에 균열이 남아있다. 균열을 매만져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실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휘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픔은 결국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다. 굽은 마음을 따라 말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말의 장막을 걷어올린 후 숨은 이유를 찾아내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다. 말의 기술만 배우는 것은 인스턴트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효과적인 기술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검증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맛도 제법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적의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기술로만 채워진 말그릇은 언젠가는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말기술도 내게 맞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말하기 기술을 배우기 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는 심리학으로 경영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알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내면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말그릇의 균열을 메우려면 말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말 자체를 살피기 이전에 말 속에 사는 나를 만나야 말그릇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이 꼭지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의 습관이 변화하는 것, 말그릇이 변화하는 것,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말그릇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 역시 말그릇을 키우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외면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 그걸 해야 됩니다. 한 번 잘못 낀 단추는요. 아무리 외면하고 그 다음 단추를 끼고 다음 단추를 껴도 결국에 나중에는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예요.
처음에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더라도 말의 기술을 연습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시선을 자신의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려서 먼저 마음의 그릇, 자신의 인격, 말그릇을 먼저 키우는 것이 선행될 때 우리는 말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이 부분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주해진다. 말을 할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 가지 심리적인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습관,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 공식이죠. 공식, 그리고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습관.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 내면에서는 이 감정과 생각 공식과 말 습관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이 세 가지를 계산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우리의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정을 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떤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신도 모르게 통제 안 되게 나오는 그 자동 시스템의 말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관찰할 때 감정과 공식과 습관을 잘 보고 관찰하는 연습이 된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좋은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는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그 사람만의 생각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친한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자주 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나오는 말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한다면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언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그릇을 키우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질문한 청년에게는 먼저 1번으로 자신의 말그릇을 키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스님들하고 이제 인연 맺고 공부하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그릇을 키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요, 수행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말그릇이 함께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수행을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낯설거나 그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직접적인 말의 연습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어, 순서대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의 연습을 통해서도 말그릇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그릇에 키우는 이 말의 연습의 핵심은 감정과 공식 그리고 습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듣는 연습, 그 사람의 생각 공식을 듣는 연습, 그리고 습관을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해 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듣고 그리고 적절한 리액션으로 올바른 질문과 반문을 하는 것 이런 순서로 이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반부에 가면 관계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관계의 세 가지 법칙은요, 세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관계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랑한다. 즉,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생물, 살아있는 존재라면 정상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뿌리에 생존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은요, 나의 목숨, 나의 삶을 제1 순위로 두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 본능을 역행한 사람들, 극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제1법칙이에요.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본다. 그러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법칙.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진실이 다르다.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두 사람 모두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실인가?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진실인 거죠. 서로 다르게 본 것일 뿐이에요. 서로 다르게 느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을 뿐이고요. 서로 다른 공식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분명한 건 각자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잘못된 교정 욕구, 나는 진실이고 너는 틀렸다. 이 잘못된 관점으로 다툼을 만들지 않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법칙. 누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제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경계라고 하는 건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은요, 공간적으로도 경계를 지켜야 되고요.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선 역시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선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합니다. 나의 분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오지랖, 쓸데없는 참견, 여기 이런 평가들을 받지 않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계가 필요하다. 인간관계의 절대 법칙 세 가지였습니다. 에필로그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을 따라 자란다. 얼마 전 SNS에 노숙자의 운명을 바꾼 작은 관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미국 뉴햄프셔에 사는 한 여인이 도넛 가게에서 노숙자를 보게 되었다. 1달러를 들고 무언가를 사 먹기 위해 서성거리던 노숙자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그녀는 결국 그에게 커피와 베이글을 주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노숙자는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연,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악필이어서 미안하다며 영수증에 급하게 무엇인가를 적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가 남긴 영수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나는 잠깐 그 여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노숙자를 보는 순간 느낀 연민의 감정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불안감도 섞여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감정을 찾아내고 인지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드러내 보였다. 노숙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자기 삶의 공식을 기준 삼아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노숙자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물론 낯선 노숙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범함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여성이 보여주었던 그 용기와 유연함을 내 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된다. 회사 다니기 힘들다는 남편에게 당신의 수고에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면 되고, 성적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아 하며 다독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이면 족하다. 10대 시절 나의 말은 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날 버리고 간 엄마, 세상에 뒤떨어진 아빠, 월세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내 말은 늘 공격적이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한 척했고 항상 날이 서 있었다. 이렇게 해도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라는 마음 안에서 따뜻한 말이 자라기는 힘들었다. 아프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 괜찮은 척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어른인 척해도 내가 내뱉는 말들은 한없이 어렸다. 20대에 했던 말들은 성공을 쫓는 말들이었다. 잘 나가고 싶었다. 보란듯이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고 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말은 사람까지 보살필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그러다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와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말 대신 진짜 나다운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말을 비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와 내 감정과 마음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자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자연스러워지고 생각에 유연함이 생겼다. 예전처럼 과장하는 대신 내게 어울리는 편안한 말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말 그릇이 깊고 넓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나는 이제 곧 40대를 맞이한다. 이제 내 말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어느덧 아이돌의 엄마가 되었다. 이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을 담아내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 아들은 이 책을 쓰는 동안 5살이 되었다. 위험한 장난이 부쩍 늘었고 고집도 세졌다. 얼마 전 동생을 맞이해서 그런지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그런 아들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들, 엄마는 내가 장난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고마워.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아들의 눈빛은 반짝거렸다. 진심으로 안도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 말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겠지. 엄마가 사라져도 이 말은 남겠지. 요즘에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말도 쉽게 할 수가 없다. 아이가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엄마의 말을 꺼내어 본다고 생각하면 말로 아이를 매질할 수도 없다. 남편에게도, 엄마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렇다. 말은 잘한다. 어릴 적에 나는 잘하게 하는 말을 많이 듣지 못했다. 하지만 듣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면에 상처 많은 어린아이를 숨겨두고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성장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돌아볼 만큼 넓어졌다. 이제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삶의 과제들이 말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담금질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사소한 책임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시간들 틈에서 내 말그릇이 또 조금씩 자라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였습니다. 이 책은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 이 제목이 말 그대로 키워드입니다. 초점이에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 기술보다는 말그릇, 인격과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자신과 먼저 충분히 대화를 나누자. 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어떤 감정으로 말을 하는지, 내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그 논리의 공식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야 하는가?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야 한다. 자신과 연습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말의 기술이 됩니다. 말의 기술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그릇을 먼저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순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감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그릇을 먼저 키우고
이후에 구체적인 말의 방법을 배우자.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책도 있죠. 제가 한 번쯤 소개했었던 책 같은데,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저자가 자율신경에 관련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실은 말그릇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관점 자체가 유사하죠. 먼저 말그릇을 키우고, 먼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즉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말해야 한다. 그런 책들도 한번 참고로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말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